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둘이나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째 보관해온 혐의로 30대 친모가 영아 살해죄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형량을 두고 논란이 좀 많은데요. 구자웅 차장님, 네, 영아 살해죄는 좀 참작 사유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죄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아 살해는 이제 형법 25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때에는 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죄 하면은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 반해서 영아 살인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더 낮은 이 형량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너무 낮은 형량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조금 더 법안을 설명드리면 조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조문에 보면 이게 영아 살해죄가 이제 분만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분만 중.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태아가 완전히 전부 노출돼야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요. 근데 형법에서는 진통설입니다. 산모한테 진통만 오면 그때부터 사람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분만 중이라도 살인죄가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제 영아 살해가 가볍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존속 살해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으로 가중이 돼요. 존속은 가중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강경이 돼요. 네. 이게 저는 잘못된 입법이라 보는 거예요. 이 입법이 물론 이게 프랑스, 독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그냥 살인죄로 봅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영아 살해에서 종신형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요, 이재명 대표의 공약집에 보니까 이게 영아 살해를 없애서 보통 살인을 하겠다. 이걸 봤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강경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도 이 고 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이게 지금 미국 제가 입법례를 했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일반 살인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게 바로 전통적인 봉건적인 법의 유산이에요. 옛날에 아프리카 미개인들은요, 아예 영아 살해하면 이게 부모의 권리로서 처벌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갈수록 요즘 이게 태아나 좀 이게 어린애들 인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가중하면 가중하지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친모는 구속이 됐는데 친부는 구속이 안 됐습니다. 정인재 변호사님. 근데 이제 친부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경찰이 범행 여부를 좀 수사 중이죠? 그렇죠. 일단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과연 친부인 아빠가 임신을 해서 만삭에 해서 출산까지 하는데 과연 몰랐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으십니다. 네. 특히 2018년 11월 그리고 2019년 11월 1년 사이에 2명의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더더욱이 친부가 과연 자신의 배우자가 만삭인 상태에서 출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해하는 과정을 전혀 몰랐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친부는 일단은 낙태를 했다라는 말을 믿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11월에는 그 친모 A씨가 넷째를 출산하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 서명을 할 때 남편이 서명했다라는 지금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그 서명을 그 친부가 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진술과는 좀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서 변호사님이 영아 살해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영아 살해죄로 논할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아 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에 그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건, 특히 수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만 중도 아니고 분만 직후도 아닙니다.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영아들을 살해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적용법제 자체를 일반 살인죄로 바꾸어서 그렇게 또 살인죄로 바뀌게 된다면 신상공개가 되는 그 범죄 대상도 됩니다. 신상공개 여부도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명 자체를 살인죄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대변인님. 그런데 이번에 냉장고 속에서 아기 시신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이 지자체도 복지부도 경찰도 아닌 바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였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참 어떤 행정의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감사원이
대단한 감사를 잘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이 행정에 있어서 이 영역이 사각지대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출생의 어떤 프로세스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 같아요. 근데 잘한 것 같고요, 감사원 부분이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일단 너무나 끔찍하고 좀 슬픈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거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일단은 이런 입법 미비 부분들은 국회도 나서서 해야 되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광고 로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이를 지키면 그 아이들이 미래를 지킨다. 네. 라는 그런 로고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아이를 지키는데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네. 개인정보 침해 여부 때문에 상당히 그 자료를 받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출생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그 출생한 신생아를 낳은 부모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 영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낳자마자 이제 필수 예방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출생 신고 전이기 때문에 임시 번호를 부여한 아동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방 접종을 한 아동과 실제 출생 신고가 된 그 아동 사이에 2,000명 넘게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수원의 그 영아 유기 사태가 드러난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은 산모가 누구고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누가 낳은 아이인지를 추적하기가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출생아에게 부여되는 번호와 그 번호를 부여받은 이 신생아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것을 명확히 하도록 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정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